안녕하세요. 오늘은 Zero to One, Learning Agentic Patterns 이 자료를 보면서요. AI 에이전트 설계 패턴을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에이전트라는 게 동적으로 작업을 짜고 또 도구나 메모리 같은 걸 써서 목표를 달성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이런 AI 시스템, 특히 에이전트 시스템 만들 때 쓸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설계 패턴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네, 그중에서도 특히 정해진 길을 따르는 워크플로우랑 좀 더 자율적인 에이전트 패턴, 이걸 나눠서 볼 거고요. 아, 그렇죠. 이걸 알면 당신이 AI 시스템을 만들 때 그 복잡한 문제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틀을 얻게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패턴이라는 게 확실히 시스템 설계에 구조를 주고 복잡성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근데 그 패턴들을 보기 전에 언제 에이전트 방식이 진짜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아, 무조건 에이전트가 좋은 건 아니다. 그렇죠. 항상 가장 간단한 해결책부터 문제가 명확하고 단계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냥 고정된 워크플로우나 간단한 스크립트가 훨씬 효율적일 수 있어요. 하긴 에이전트는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요. 네, 에이전트 시스템이 복잡하거나 좀 애매한 작업에서는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만큼 지연 시간이나 계산 비용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점과 비용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예측 가능성, 일관성이 중요하다? 그럼 워크플로우, 유연성, 적응성이 필요하다? 그럼 에이전트, 이런 식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에이전트를 만들기로 했더라도 역시 가장 단순하면서 효과적인 설계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강력한 오류 처리랑 로깅 메커니즘도 필수고요. 워낙 예측 불가능한 면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패턴들로 들어가 보죠. 워크플로우 패턴 3가지, 에이전트 패턴 4가지. 맞죠? 네, 맞습니다. 먼저 워크플로우 패턴부터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는 프롬프트 체이닝이에요. 프롬프트 체이닝. 네,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데 한 LLM 호출 결과가 바로 다음 LLM 호출 입력으로 쭉 이어지는 구조예요. 순차적으로요. 하하, 마치 조립 라인처럼 단계별로 쭉 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작업 순서가 딱 정해져 있을 때 유용해요. 예를 들면 문서 작성할 때 개요 만들고 그걸로 내용 쓰고 마지막 검토하고 이런 순서요. 데이터 처리에도 쓸 수 있겠네요. 정보 뽑고, 바꾸고, 요약하고. 그렇죠. 그런 다단계 파이프라인에 딱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워크플로우 패턴은 뭐죠? 다음은 라우팅입니다. 이건 똑똑한 교통 정리 같은 거예요. 교통정리요? 네, 첫 LLM이 당신의 요청을 딱 보고 아, 이거는 어떤 전문 LLM이나 다른 처리 경로로 보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보내주는 거죠. 아하, 그럼 여러 종류의 요청을 받아서 각자 잘하는 곳으로 보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관심사를 분리할 수 있고 각 경로를 최적화하기 좋죠. 예를 들면 고객 지원 시스템에서 문의 유형 따라 담당 부서를 나누거나 아, 기술 지원은 이쪽, 계정 문의는 저쪽 이런 식으로요? 네, 바로 그거죠. 아니면 질문 난이도에 따라 좀 더 간단한 모델 혹은 복잡한 모델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비용 효율적이죠. 재밌네요. 세 번째 워크플로우 패턴은 병렬 처리, 병렬화, 패러렐라이제이션, 맞죠? 네, 맞습니다. 병렬화. 이건 작업을 독립적인 하위 작업으로 나눠서 여러 LLM이 동시에 처리하는 거예요. 동시에요? 네,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합치는 거죠. 오, 그럼 시간이 확 줄겠는데요. 아니면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복잡한 질문을 여러 개로 쪼개서 병렬로 정보 찾고 합치거나 긴 문서를 나눠서 동시에 요약하거나 혹은 같은 질문을 성격 다른 여러 LLM한테 던져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것도 좋은 활용법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얻을 수 있죠. 자, 이제 워크플로우는 알겠고 좀 더 다이나믹한 에이전트 패턴으로 가보죠. 여기가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첫 번째가 성찰, 리플렉션 패턴이라고 하셨죠? 네, 성찰 패턴입니다. 이건 에이전트가 자기가 만든 결과물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피드백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스스로요? 네, 그래서 평가자 최적화기 구조라고도 불러요. 예를 들어 코드를 짜고 실행했는데 오류가 났다. 그럼 그 오류 메시지를 보고 스스로 코드를 고치는 거죠. 와, 글쓰기에도 적용할 수 있겠네요. 초고 쓰고, 명확성 같은 걸 스스로 검토해서 고치고.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죠.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똑똑해지는 건데 다만 평가 기준이 잘못되면 오히려 성능에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주의해야 해요. 그렇군요. 다음은 도구 사용, 툴 유스 패턴.
이건 외부 세계랑 연결되는 느낌인데요. 흔히 펑션 콜링이라고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도구 사용. LLM한테 사용 가능한 도구들, 그러니까 외부 함수나 API 같은 것들의 목록이랑 사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 너 이런 거 쓸 수 있어 하고 알려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LLM이 사용자 요청을 보고 아, 지금 이 도구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 도구를 호출하기 위한 구조화된 데이터를 만들어내요. 그럼 그 데이터로 실제 외부 도구를 실행하고 네, 실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LLM한테 주면 LLM이 그걸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만드는 거죠. 와, 그럼 LLM이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지겠네요. 실시간 정보도 가져오고 그렇죠. 학습 데이터에 없는 최신 정보, 뭐 주가나 날씨 같은 거 가져올 수 있고요. 외부 시스템 제어도 가능해요. 예약이나 주문 같은 거요. LLM의 한계를 확 넓혀주는 거죠. 정말 강력한 패턴이네요. 근데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겠군요. 외부 호출이 있으니. 네, 그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외부 API 호출에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에이전트 패턴은 계획, 플래닝 패턴. 특히 오케스트레이터, 워커 방식이 재밌어 보이던데요. 아, 네, 계획 패턴. 그중에서도 오케스트레이터 워커 방식이 대표적인데요. 말 그대로 중앙 오케스트레이터 LLM이 지휘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휘자요? 네. 복잡한 목표를 받으면 그걸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동적으로 생성해요. 그리고 각 단계를 전문 워커 에이전트들한테 할당하는 거죠. 아까 라우팅은 다음 단계를 선택하는 거였는데 이건 여러 단계의 계획을 세우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 차이죠. 라우팅은 다음 스텝 결정, 계획은 다단계 전략 수립. 그래서 좀 더 복잡한 문제 해결에 좋아요.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기능 개발이나 연구 보고서 작성 같이 여러 단계가 필요한 작업이요. 그럼 워커들이 각자 일을 하고 결과를 오케스트레이터한테 보고하면 지휘자가 종합하고 필요하면 계획도 수정하고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고요. 흥미롭네요. 자, 마지막 에이전트 패턴입니다. 다중 에이전트, 멀티 에이전트 패턴. 이건 여러 에이전트가 팀플하는 느낌인데요. 네, 정확해요. 팀 프로젝트 같은 거죠. 각기 다른 역할이나 전문성을 가진 여러 에이전트들이 공동 목표를 위해서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하나요? 중앙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조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에이전트들끼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직접 작업을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핸드오프 로직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면 기획 담당 에이전트, 코딩 담당, 테스트 담당 이렇게 나눠서 협업하는 거 상상해 볼 수 있죠. 아니면 다양한 AI 페르소나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와, 오늘 정말 다양한 패턴들을 훑어봤네요. 근데 이게 딱딱 나눠져 있다기보다는 서로 섞어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얘기한 패턴들은 뭐랄까 네고 블록 같은 거예요. 아, 네고블록. 네. 유연하게 조합해서 더 복잡하고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계획 패턴의 오케스트레이터가 도구 사용 패턴으로 외부 정보를 가져오고 그 밑에 워커 에이전트는 성찰 패턴으로 자기 결과물을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요. 조합이 무궁무진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어떤 조합이 가장 효과적일지는 사실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 직접 해봐야 아는 거군요. 네, 실제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돌려보고 측정하고 문제점 찾아서 개선하는 그런 경험적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고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간단하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좋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AI 에이전트 설계 패턴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네요.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해결하고 싶은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논의한 패턴들 중 어떤 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까요? 혹은 이런 다양한 능력을 가진 에이전트들이 미래에는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또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